자, 다음 32페이지 9번에 포 보겠습니다. 자, 포는 이제 배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금 개념을 좀 파악하는데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거 보시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옥내포 소화전과 호소릴 방식, 뭐 포헤더 방식,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압축 공기포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시험에는 고정포 방출구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이놈들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쭉 나오니까 포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는 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설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럼 가장 먼저 고정포 방출구 방식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포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포는 수계 소화 설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포 다음에는 이제 가스계가 나옵니다. 포가 수계 소화 설비에서 마지막이에요. 요 뒤에 또 소화 용수 설비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소화 설비 쪽에서는 마지막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포는요. 포가 제가 제일 처음에 포 설비 제가 설명드릴 때 포는 포 거품이죠. 비누 거품. 이거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품이 가연물에 덮어서 질식 소화하는 게 일단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는 우리가 용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는 포원액이라는 게 있고요. 포원액. 그 다음에 수원. 요 놈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수원,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포원액이 만약에 3%다. 보통 시험에는 3%나 6%로 주어집니다. 3%나 6%로 주어지는데, 그럼 수원은 이게 이제 6%로 주어졌을 때 수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원이 97%가 되고, 그 다음에 이 6%가 원액일 때는 94%가 물량이 됩니다. 물량. 수원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값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포수용액이라 합니다. 포수용액. 그러면 포수용액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일단 100%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액과 물이 합쳐져서 방출이 되겠죠. 방출이 되면 방출될 때는 포수용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액과, 자, 이거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걸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네. 자, 뭐냐. 자, 요렇게 물이 있으면요. 물.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때 뭐 펌프 프로포셔널, 라인 프로포셔널, 프레저 프로포셔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그죠? 그리고 뭐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혼합 농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원액 탱크가 있어요. 요게 원액 탱크. 그러면 여기서 방출될 때 포 방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수원이죠. 물. 이놈하고, 그죠? 요 원액이 합쳐져서 나갈 때는 포 수용액으로 나가는 거야. 요렇게 방출이 되는 겁니다. 3% 플러스 97% 해서 100%가 방출이 되는데, 이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이 있거든요. 뭐냐. 물을, 수원을 따로 봐야 된다. 그러면 원액이 3%면 물을 100%로 봐야 된다. 따로. 왜? 이 물은 뭡니까? 원액을 데리고 나가면서 가연물까지만 이동시켜주고 이놈들은 다 배수되는 거거든. 불을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몇 프로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수용액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원액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3%, 6%라고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면 물은, 수원은 요렇게 하면 돼. 97%, 94%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원액의 농도가 안 주어져. 그래 놓고 어떻게 구하느냐? 수원의 양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액의 농도가 없으니까 수원의 양을 구할 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문제에서 원액의 농도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원의 양을 구할 때는 100%로 구해라. 농도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S값이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어지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액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3%면 농도 S는 어떻게 돼요? 0.03이 되겠죠. 그죠? 100분의 3이니까. 그럼 이거는 얼마 되면 0.97이 되고 이놈은 1이 되는 거라. 포수용액은. 그죠? 이 개념을 일단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원액이 3%면, 원액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 3%면 수원은 97%가 되죠. 그리고 포수용액은 100%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저 화재안전기술기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하고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도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푸는 거를 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액의 농도가 없을 때는 원액의 농도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나오더라도 뭡니까? 원액의 농도를 무시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안 주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액의 농도가 안 주어지고 수원의 양을 구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농도를 모르니까 수원의 양을 100%로 구할 수밖에 없다. 그거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수원의 농도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개념을 잡으시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고정포 방출구 방식은 시험 문제에서 위험물 탱크 있죠. 여기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고정포 방출구는. 말 그대로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탱크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방류제를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방류제를 설치하고, 그럼 여기 이제 수원하고 펌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원액 탱크가 있을 거고 혼합장치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합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방출구 자체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탱크 크기에 따라서 요놈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죠?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류제 뒤편에, 방류제는 뭐냐면은 이 기름이 누출됐을 때 외부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치놓는 펜스 같은 게 있어. 펜스 같은 걸 치놓거든요. 콘크리트로. 여기 방류제입니다. 요 방류제 뒤편에 뭘 설치하느냐? 보조포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보조포 소화전. 이놈을 설치한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개포 소화전이라고 합니다. 오개포 소화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보조포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호수 적격으로 따지거든요. 이러면 쌍구형이 되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쌍구형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놈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배관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렇죠? 요놈의 여기서 나오는 양 이것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보조포 소화전에서 나오는 양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그죠? 왜? 불 끄는 게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뭐냐면
요 고정포 방출구는 위험물 탱크가, 기름 탱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 사격해 주는 거라. 요 방주에 뒤에서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유류 탱크 가보면요, 뭐 군산이나 울산 이쪽에 가보면, 이 탱크가 뭐 30기, 40기 요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포약제 수원의 양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소방은 제일 큰 거 하나만 따진다. 그죠? 그래서 탱크가 여러 개 있더라도 원액이나 물, 이런 놈들은 뭐다? 제일 큰 거 하나만 딱 따지는 기라. 이 둘 중에. 아니면 또 여러 개 30기가 있어도 30기 주정해서 하나만 딱 따지는 겁니다. 하나만 딱 따지거든. 그 양만 저장해 놓는 거예요. 큰 거 기준입니다. 요거. 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 탱크가 엄청나게 탱크가 많은 기가 있다. 우리가 보통 탱크는 1기, 2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탱크 기가 많다. 그러면 배관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면 약재량 저장하는 거는 큰 거 하나만 저장하는데 배관이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보는 기라. 배관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그래서 뭐냐? 세 번째. 배관 보정량이라고 있어요. 배관 보정량.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액관에 필요한 양. 송액관에 필요한 양. 이게 더해줘야 돼. 즉 뭐냐면 배관이 길면 배관 안에 다 깔리 뿌는 기라. 양은 진짜 얼마 돼도 안 하는데 배관이 길면 거기 깔리 뿌는 거라. 대신에 배관은 작은 배관은 빼고 이거는 75mm 초과하는 배관만 적용하는 겁니다. 75mm 초과하는 배관만. 배관이 크니까 배관 안에 깔리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 끄는 게 아니고 배관 안에 깔리는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놈은 배관 보정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봐보세요. 고정포 방출구 방식은 고정포에서 나오는 양, 그죠? 더하기 외부에서 지원 사격하는 보조포 소화전에서 나오는 양 더하기 그 다음에 배관 보정량 대신에 75mm 초과하는 배관, 내경이 75mm를 초과하는 배관에 깔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요 놈을 더해주면은 전체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 약재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공식 자체가 구할 때 조건에 보조포 소화전에 대한 언급도 없고 배관 보정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1번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예? 위험물 탱크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조포 소화전 개수만 몇 개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지 것만 딱 구하면 돼요. 왜 조건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건에 있는 것만 구하면 돼. 그럼 보통 구하는 게 1번만 따로 구한다. 또는 1번, 2번만 구한다. 이런 게 많고 어쩌다가 이제 배점이 큰 거는 1번, 2번, 3번 다 구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배점이 굉장히 크겠지. 그죠? 그런 형태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이게 AQTS라고 되어 있잖아. 첫 번째.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이게 AQTS다. 고정포 방출구는 AQTS, 그러니까 포는 AQTS예요. AQTS나 NQTS로 이렇게 나간다고. 포는 AQTS다. 우리 아까 미분무할 때 NDTS 돼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D가 Q란 말이에요.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A 값이 중요해. A 값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탱크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콘루프 탱크라고 하고요. 요 탱크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팅 루프 탱크라고. 프로팅 루프 탱크라고 하는데
한글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고정지붕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거를 부상지붕구조로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요거는 지붕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지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위험물 탱크가 왜 위험하냐? 요 유류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요 유류 위에 떠 있는 뭡니까? 유증기 때문에 위험하거든.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요만큼만 저장하더라도 요 위에 전부 유증기라. 위험하겠죠. 폭발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요 프로텍 루프 탱크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굽돌이판이라는 게 있어. 있어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요만큼만 저장하면은 요 지붕이 움직여서 내려와. 그래서 유증기 부분을 협소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름을 많이 저장하면 요 놈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포 방출구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콘루프 탱크는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단면을 봤을 때 전부 다 포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는데 요 프로텍 루프 탱크는 굽돌이판 있죠. 여기 굽돌이판이거든요. 여기 탱크고 그러면 요 부분만 포를 약재를 방사하는 거예요. 굽돌이판과 탱크 내측 이 부분만 포를 방사해서 실제 유면에 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요즘에 그 삼겹살 먹으러 가면 불판 있잖아. 여기다 고기 굽고 여기다가 계란 찜 쭉 부어갖고 여기 계란찜 만드는 데 있잖아요. 요 계란찜 만드는 요 부분에만 포를 방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재량을 구할 때 요 A값 적용할 때 프로텍 루프 탱크는 요 부분만 계산을 해주고 요 부분은 빼야 돼. 요 적색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프로텍 루프 탱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값을 구할 때 콘루프 탱크는 뭡니까? A는 4분의 파이의 D 제곱이 되죠. 그죠? A 값이 우리가 유체 때 배웠잖아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이거는 단면적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은 99%가 이 직경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탱크의 액 표면적이라 돼 있잖아. A 값이 액 표면, 액을 뿌려주는 표면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은 이놈이 되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요. 이 프로텍 루프 탱크는 만약에 요 탱크 직경이 20m고 요 굽돌이판하고 탱크 내측이 1m라고 만약에 봤을 때 요 18m 부분은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 A 값이 달라지는 거야. 이때는 4분의 파이의 20의 제곱에서 그죠? 4분의 파이의 18의 제곱을 뺀 값, 요 값이 A가 되는 겁니다. 프로텍 루프 탱크는. 요 부분을 빼야 된다고. 요 부분. 그죠? 1 빼면 18 아닙니까? 그죠? 요거 A값. 그 다음에 Q는 주어집니다. 4나 8로 조건에 주어져. 또는 표가 있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 수업할 때 요 표가 주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주어진다. 4나 8로 주어진다. 그리고 시간도 주어진다. 보통 30분으로 주어져. 보통. 꼭 30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30분으로 주어진다. 일단 일반적으로 주어지고 S는 농도죠. 농도도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원액의 양을 구하라면 그죠? 3%가 되고 0.03이 되고 수원의 만약에 이제 3%로 나왔다 원액이 그러면 수원의 양은 97%가 되고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라면 곱하나만 하지 1이니까 그죠? 농도를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점은 요 A 값 구할 때 요 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고정포 방출구 방식입니다. 요거. 일단 요거는 약재량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럼 두 번째 또 토출량 구하는 게 있거든. 토출량. 그거는 요거 다 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보조포 소화전 있잖아. 두 번째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이 있잖아. 그죠? 그죠? 이놈은 뭡니까? 공식 자체가 NS8000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게 리터거든요. 실제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N 있잖아요. 요 보조포 소화전 있죠. 요게 호수 적결구수입니다. 이거는 주의하세요. 소화전 개수가 아니고 호수 적결구수입니다. 이거.
호수 적결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 제가 앞에서 그린 그림 보면은 소화전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림에서 쌍구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럼 네 개잖아요. 그럼 네 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최대 몇 개라고 돼 있어? 세 개라고 돼 있잖아. 최대 세 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제가 앞전에 스프링클러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 이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쌍구형으로 그려져 있고 문제 조건에 이거는 당구형이다 이러면 그는 조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죠? 그림의 당구형인데 당구형은 이제 하나만 그려져 있겠지. 당구형인데 문제 조건에 글자로 쌍구형이다 나오면 그때는 이제 쌍구형으로 적용하는 기라. 최대 3개를 적용합니다. 호수 적결구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아시겠죠? 일단 글자가 우선시되고 글자에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스프링클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S는 농도죠. 그리고 8차는요. 8차는 뭐냐? 이게 내포된 거예요. 400리터 퍼분 곱하기 20분이 내포된 거다. 이거 곱하면 분 날아가고 8000리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8000. 보조포수 화전입니다. NS 8000이다. 그죠? 호수 적결구 주의점 3개다. 요거까지 딱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배관 보정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A, L, S, 100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1000 보면 리터 퍼 메다 삼성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이겁니다. A는 배관의 단면적. 관계가 있겠죠. 배관 단면적.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배관의 길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했어요? 75mm 초과하는 배관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배관의 길이. 그리고 S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1000은 뭐냐면 단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 거 단위가 지금 뭐라고 다 돼 있어요? 리터로 돼 있잖아. 그죠? 리터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메가 삼성이거든.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 1000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 맞추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약재량이나 수온의 양이나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1번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시오. 2번 원액의 양을 구하시오. 3번 수온의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포 수용액은 농도가 1 아닙니까? 그죠? 100%죠. 그러면 요렇게 구해. 앞에 것처럼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떤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100% 값이잖아. 그러면 원액은 만약에 문제에서 3% 나오면 요 값에서 바로 0.03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은 요 값에서 바로 0.97을 하면은 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책에는 구해놨지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이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양을 구하는 거고, 이거 구할 때, 이거 말고 양을 구할 때 말고 토출량 구할 때.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지금 단위가 리터였잖아. 리터. 근데 요거는 단위가 뭐예요? 리터 퍼 분이잖아. 1분당 양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압 송수장치의 토출량 또는 펌프의 토출량,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단위가 리터 퍼 분이었다 아닙니까? 여기서 시간을 곱하면 수온의 양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라. 여기에서 시간을 곱하면 뭡니까? 양이 되거든. 약재량, 수온의 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 토출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1번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에서요. A, Q, T, S가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은 곱할 필요가 없잖아. 분당이니까. 그죠? 농도도 곱할 필요가 없어. 왜? 아까 이 우리 방출구 나올 때 뭡니까? 이거는 가압 송수장치가 물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원액만 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고 같이 밀어준다?
나올 때는 펌프가 밀어줄 때 포수용액을 밀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도 1이 될 뿐이야. 곱하나 말아라. 이거는 곱할 필요가 없어. 요거가 없어진다. AQ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보조포 수화전이 NS 8000 리터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내포된 게 뭐랬습니까? 400 리터 퍼분 곱하기 20분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N 요게 3개잖아. 최대 3개. S는 1이 되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 N 곱하기 시간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N 곱하기 400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토출량을 구하라면. 그쵸? 그 다음에 3번 있죠? 배관 보정량. 요거. 이놈은 토출량 구할 때는 문제에서 배관 보정량을 구하라는 게 있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토출량 구할 때는 세 번째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거는 나오는 게 아니고 배관에 깔리는 양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보정량은 적용하지 않고 1번과 2번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토출량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약재량을 구하라고 하면 1, 2, 3번을 다 계산하지만 토출량을 구하라고 하면 3번을 빼야 됩니다. 3번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ALS처는 토출량은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문제에서 요게 시간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30분으로 나왔어. 근데 우리가 NS 8000에서 요게 20분 아닙니까? 요것도 30분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뭐냐? 이 설비에서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 메인이 뭡니까? 메인.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에 주어진 30분은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요 T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조건에 따르면 되니까 30분을 적용하지만 요 놈은 법적으로 20분이 돼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30분은 보조포 소화전하고는 관계없다. 오로지 1번 공식인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에 적용하기 위해서 30분이라는 수치가 주어진 거지. 그 30분이라고 주어졌다 하더라도 보조포 소화전에는 20분이 직기 있으니까 요놈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8000 리터 그대로 우리가 공식으로 풀면 되지 30분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요거는 몇 번 돌려보셔야 될 겁니다. 고정포 방출구 방식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시간은 이제 옥내포 나머지 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